팬 여러분, 구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훈입니다. 자, 드디어 11월 경마가 됐고요. 11월 14일 금요 경마 중계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역시 혈통 전문가 박남규 위원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요새 따뜻합니다. 예, 뭐 수능은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수능만 되면 그냥 날씨가 추우니. 그게 참 정말 묘해요. 예전에는 12월 달이어서 그렇다 쳐고 11월 달로 땡겼는데도 뭐 여지없이 추우니. 전통은 무시. 네. 징크스네, 징크스. 수능 징크스. 추운 날에 또 기수하고 또 경주마들도 얼마나 또 고생이 많겠습니까. 종사들이야 뭐. 자, 그건 그렇고 지난주 경마 잘 치러졌고요. 박 의원께서도 부산 경마에서도 여러 차례 또 좋은 적중 많이 주셨어요. 특히 이제 인류 부산 교차 레이스는 거의 뭐 슬라시피 하시는데 부산 삼경주가 또 눈에 띄네요. 등불 레이스였죠. 예. 등불이 예전에 그 박윤 관련 아니었나요? 예, 그죠? 등불 놓고 승부를 했어요. 삼성의 에너지를 제가 뭐 세게 안 봤기 때문에 뭐 3일스타까지 엮었죠. 33.8입니다. 주력으로 일단 때려가지고 통계 적중해 주셨고요. 그 외에도 뭐 이제 인류 교차 레이스에서 뭐 부산 1경주, 6경주 적중이 나왔습니다. 금요 경마도 이제 부산 6경주와 8경주에서 특히 8경주가 좀 재밌었네요. 예. 하비스트 레이스였죠. 예. 10.4배짜리 또 주력권 적중해 주시고요. 자, 저 개인적으로도 뭐 지난주 성적은 상당히 또 중배당, 고배당 여러 차례 또 잡아드렸는데 좀 제주 경마가 좀 아쉽 남습니다만 그래도 뭐 토요 제주 5경주에서 한 차례 좀 짭짤한 배당으로 주력 승부를 때려드렸고 또 물론 또 적중으로 이어졌고요. 이번 편성이 제주가 좀 굉장히 또 줄적적인 날 편성이기 때문에 신성의 제주 승부 이번 주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뭐 지난주도 뭐 서울 경마장 쪽에서는 한 60배짜리 고배당도 잡아드렸는데 특히 승부 경주였던 부산 6경주 1군 경주였죠. 제가 삼복승 단통으로 간다 말씀드렸는데 바로 천재보고 받치지 않는 단통으로 4.8배짜리 이런 거 뭐 한방 때린다면은 의미가 없는 레이스가 아닌가. 그래서 이번 주도 비슷한 패턴 레이스를 제가 준비 안 했습니다. 1군 경주에서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1경주부터 11경주 다 풀어드릴 거고요. 특히 박 의원께서는 3경주, 8경주 승부를 보고 계십니다. 자, 먼저 진행해드리겠습니다. 1경주부터 보시죠. 국산 5권의 챔피언 레이스로 편성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 무적천하 중심으로 배당 들어가는데 뭐 1번에 근법 한 달이라든지 내지는 4번에 마추, 픽추 뭐 골고루 지금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뭐 이번 뭐 무적천하는 이 편성에서는 뭐 빼기 어려운 앞필이죠. 뭐 선행도 가능한 그런 편성이고 뭐 이번 경주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 2점을 지닌 무적천하는 인정이 되는데 후자권은 정말 혼전이라고 봅니다. 뭐 근법 판타지란 마필도 걸음은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지만 뭐 크게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여력은 많이 없는 마필이고 데뷔전을 갖는 마추픽추라는 마필도 혈통적으로는 힘도 좀 늦게 차고 발전 에너지가 그렇게 그닥 높지 않다는 점에서는 뭐 대끼리 준대끼리 맞고는 좀 불안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7번 명언 라이언이 오랜 기간 휴양을 하고 나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뭐 또 스타트 능력도 지니고 있는 마필이고 또 데뷔전을 갖는 10번 뭐 그레이스 위너라는 마필도 힘이 약간 좀 늦게 차는 단점은 있지만 발전의 여지가 있고 평소에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뭐 10번 뭐 그레이스 위너에게까지도 기회가 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무적천하 이제 직전과 마찬가지로 앞장을 찍어 나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지난번 경주 2차권이었습니다만 이번 편성도 뭐 지난번에 비해서 크게 강한 편성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 녹화할 것 같은데 문제는 뭐 일본의 근법 판타지도 굉장히 좀 조그만 말이라서 그런지 힘에서 밀려보니까 힘을 못 쓰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4번에 마추픽추도 액면상으로 많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좀 미제 마스터면은 조금 늦대는 맛이 있잖아요. 네, 많이 늦대요. 그러니까 목의 쪽 라인도 좀 힘이 좀 늦게 차는 스타일이어서 전반적으로 힘이 좀 늦게 차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겠습니다만 뭐 인기마로 팔린다면 마추픽추는 그냥 지켜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저는 이 3번의 애플 오브 아이가 9월달까지는 완전히 정말 개똥말이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점자적으로 좀 그림이 좀 향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3번의 애플 오브 아이를 좀 관심 주시고요. 나머지 말 중에서는 이제 10번의 그레이스 위너 박의원께서는 좀 터지면 이 말이 아니거든요. 체크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경주 들어갈게요. 국산 5군의 1200으로 편성된 이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6번의 골드 라인을 중심으로 7번의 트렌드 세터, 내지는 이번에 비전 넥스트의 말들인데요. 자, 대박 될까요? 아, 이번 경기도 좀 변수가 좀 있다고 봐요. 일단 뭐 인기 마필의 전력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다 여타 마필을 압도할 정도의 능력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어쨌든 뭐 인기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골드 라인이 보여줄 게 많은 그런 마필인데, 문제는 뭐 주행검사 때도 그렇고 지난 데뷔전도 그렇고 역시 발주가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면모를 보여줬다는 게 좀 걸리는 부분이에요. 다만 이제 이번 경기가 레이스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뭐 골드 라인은 그래도 대련은 가야 되는 그런 마필인데, 반면에 이제 7번 트렌드 세터나 5번 비더백 넥스트 같은 경우는 정말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좀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백길이 순대길이 역시 좀 위험하다 봅니다. 따라서 저는 이 4번 희망고란 마필도 기술적인 선행이 가능한 그런 혈통이고, 안쪽에 1번 미데스타라는 마필도 보여줄 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혈통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바닥을 길 말이 아니라는 점,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뭐 1번, 4번 이런 마필들에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히 편성만 좀 세다면 네. 무조건 골드라인도 장담 못하죠. 예. 이게 거의 뭐 1억대 말인데, 1억 1천만 원짜리 말인데, 1억 1천만 원짜리 이제 변마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말인데 너무 약해 편성이. 예, 그래서 뭐 6번은 골드라인 지금 할 수 없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안장 교체된 말 중에서는 이번에 이제 금포 퍼펙트가 이게 이제 조선군 동작인데 아마 선행은 아마 얘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독 선행에 버티는, 어쨌든 뭐 기복형 마필들의 레이스이기 때문에 좀 짭짤배당권에서는 2번에 금보 퍼펙트라든지 또는 신의 말 중에서는 4번에 희망고 이런 마필들 한번 관심을 가질 만하다. 뭐 그렇게 세게 붙어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변수가 많아요. 이게 의외로 살살 하죠. 살살. 자, 상민 오늘 첫 번째 맞이하는 박남규 의원의 추천 승부처가 되겠고요. 국산어군의 1200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익명상으로 지금 4번의 라운제니스와 3번의 최강파이터가 좀 잡혀 있는데요. 자, 박 의원의 추천에 대한 들어봐야죠. 저는 이번 경주가 충마가 없는 레이스라고 봅니다. 라운제니스란 마필도 뭐 지난번에 데뷔전에 3차 결과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착차가 굉장히 컸어요. 따라서 이 라운제니스도 좀 제대로 힘이 찰려면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 싶기 때문에, 물론 뭐 편성으로 보면 라운제니스도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저는 빠질 수도 있는 마필로 보기 때문에 뭐 이런 마필을 놓고 가는 레이스는 아니에요. 역시 숨어있는 제 관리형 마필이 한두 있습니다. 좀 사인이 있는 마필인데 뭐 그 마필을 배팅에 축으로 놓고 복대복 막공까지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려가는 추천 결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라운제니스도 지난번에 3차를 그 3차로 갖다 대긴 됐는데, 당시 레이스에서 그 4월의 끝판대장이랑 9번에 어프로치 두 마필이 쓰는 경우가 심하겠죠. 그 바로 뒤에 이제 최적 전개로 따라가는데 근데 3차권에 7마신 거리를 못 좁히더라고요. 결코 이게 또 뭐 정말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축 자체, 인기마 자체가 지금 불안한 게임이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이런 레이스는 인기마보다는 복병마 한 마리를 막군의 중심으로 가는 승부가 있고, 내용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박윤호 시마필이 그 말 놓고 가는 승부,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경주 들어가죠. 혼합사군의 1300으로 나와 있고요. 자, 1번의 레디 웬유아 상당히 좋은 말 같습니다. 압도적으로 좀 잡혀 있고요. 여기에 이제 8번의 미스터 질주가 상대방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자, 대박 될까요? 사실 뭐 액면은 1번, 8번밖에 안 보이는 그런 레이스예요. 그래서 아마 배당이 굉장히 작을 텐데, 레디 웬 유아는 뭐 인정이 되고, 저는 8번 미스터 질주가 좀
그 능력에 비해서는 과도한 인기를 끄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편성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물론 이제 스타트 능력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역시 앞선에 붙이기는 하겠습니다만 1300이라는 점을 감안해본다면 저는 오히려 7번 꿈의 대화가 1300이라는 데뷔전이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꿈의 대화 입장에서는 1000m 1200보다는 1300이 훨씬 나은 마필이에요. 따라서 의도적으로 지금 1300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미스터 질주도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약간의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7번마 꿈의 대화에 데뷔전 승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꿈의 대화의 이제 부마가 스트릿 히어로인데 상당한 장거리죠. 장거리죠. 전형적인 장거리죠. 모기 계통도 뭐 거의 뭐 세인트 발라드에 피가 딱 되는 걸 보니까 완전 장거리죠. 오히려 이런 말은 1000m보다는 1300 쓰는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의미 있는 경연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을 느끼는 말 중에 하나가 이번에 그 해상풍이거든요. 뭐 주인검사 때 이후로는 완전히 그 이런 말이나 싶을 정도로 발주가 안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예 원래 해상풍은 요거는 이제 극단적인 단거리 마필이에요. 단거리 마필이기 때문에 레드윈 유아 정도의 어떤 스타트 능력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주행하는 때만 그런 스타트 능력을 좀 보여주고 실전에서는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원인은 역시 마체가 좀 작은 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따라서 이제 몸싸움에 밀리거나 뭐 그러다 보니까 또 겁도 좀 있고 그래서 능력 발휘가 안 되는데 지금 발주가 안 돼서 1300에 나와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뭐 해상풍은 1300으로 늘어난 경주 거리가 좀 또 덕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일본의 레이디 웬유와 뭐 어쩔 수 없고요. 솔직히 뭐 8 미스터 7주 들어가도 뭐 하등 이상할 게 없는 레이스다. 그런 느낌 들고 있는데 좀 저력 민호철 말 중에서는 1300 경주 거리에서 메리트가 있는 7번의 꿈의 대화가 좀 변수가 될 수 있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오경주 국산사고는 1200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뭐 두 마리 위주로 변환 돌아가는데 6번의 남의 신화 그리고 10번의 베터 댄유 이런 말들인데요. 자, 들어드릴까요? 일단 뭐 6번, 10번이 압도적으로 팔리겠죠. 당일날 가면. 근데 이제 뭐 남의 신화는 인정이 되는 마필이고요. 일단 뭐 선의권에서 움직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누가 선행을 가든 여부에 상관없이 능력 발휘 가능하다는 점에서 좀 안정감이 있고 반면에 이제 베터 댄유 같은 경우는 지난 데뷔전에 10일 마치 낙성을 얻긴 했지만 편성은 사실 굉장히 약했던 그런 편성이에요. 또 하나 변수는 선행을 갔다는 건데 이번 경주는 선행을 못 갈 가능성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외곽에 10번 우승 최강이나 마필도 게이트히터는 빠른 마필이고 안쪽에 뭐 7번 프리미어킨도 마찬가지고 뭐 5번 해피골드까지 있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가는 베터 댄유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점이 좀 불안 요소예요. 따라서 저는 뭐 10번 우승 최강이 뭐 지난번에 따라가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따라가면서 정을 한잔 했다는 점에서는 우승 최강 쪽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이 7번 프리미어킨도 1200에서 기존의 선행에 성공한다면 뭐 프리미어킨에게도 의외로 고배당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나를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베터댄유의 그 지난 데뷔전 드리우마라는 마필 11마신 이긴 거 상당히 이제 그게 많이 어필할 텐데 이번에 선행 못 갔죠? 일단은 액면은 못 가는 확률이 한 80%가 넘죠. 5번 해피골드도 있고요. 6번에 남해신야도 뭐 맘먹으면 가능하죠. 외곽에서는 또 11번에 우승 최강도 앞선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이 직전 대회전 액면만 믿고 저배당의 그 몰빵을 해가지고 참사가 벌어지는 이런 사태는 좀 피한 게 어떨까 이렇게 들고 있는데 어떤 베터댄유가 선행을 가지 못하는 조건에서 들어올지 빠질지는 반반의 확률입니다만 그 반반의 확률을 믿고 데킬 승부는 너무 좀 과하지 않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우승 최강도 데뷔전에서 3마씩 낙성을 얻었지 않습니까? 뭐 데뷔전 그 이후에 선을 못 가니까 그냥 막 부러지는 거 보면 베터댄유도 그만큼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6번이랑 10번이 어피서 어피서 앞에 있는데 오히려 축은 6번이 남은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얘는 뭐 선행을 뺏겨도 따라가는 맛이 있기 때문에 일단 10번의 베터댄유 1만의 불안감이 있고요. 배팅의 축은 6번을 놓고 한번 들어가는 경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진단을 해야겠습니다. 6경주 들어갈게요. 6경주는 국산 사고의 1400 레이스 준비되어 있고요. 자, 3월 영천 에이스. 이 뭔가 좀 한 번에 아쉬운
그러나 뺄 수 없는 말 같습니다. 영천 에이스 중심으로 뭐 이번에 신생의 파티라든지 9번의 꿈의 한 발에 좀 팔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사실 액면은 2번, 3번, 9번 세 마필밖에 안 보이는 레이스예요. 다른 그 마필들의 복병 세력이라는 것도 사실 좀 눈을 씻고 찾아봤습니다만 뚜렷한 마필이 없어요. 따라서 불안한 요소는 다 마필마다 약점은 다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2번, 3번, 9번 세 마필 안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은데 이 영천에이스라는 마필도 지난번 9월달 경기를 보고 제가 지난번에도 좀 불안하지 않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어쨌든 뭐 입장을 지켜냈고 뭐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뭐 대련은 가야 되죠. 또 이번 뭐 신세계 파티도 안쪽에 게이트 2점을 지르고 있기 때문에 2번, 3번, 9번 세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2번, 3번이 뭐 전개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좀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일단 뭐 다시 한번 또 영천 에이스에게는 선행기회가 오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또 뭐 그 단순한 선행마 같지는 않고요. 근데 희한하게 마지막 한 발이 계속적으로 좀 말리는 느낌? 그 약간 아직 그 매축으로 사행하는 그 버릇이 아직 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거 올드아리를 팔려고 한번 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일단 3번에 선행을 가고 2번에 신세계 파티가 쫓아가고 이제 외곽에서 이제 9번의 꿈의 한 발이 덮치면서 후선 추입 말들 뭐 일로 뭐 쫙있는데 말들이 추입 솔직히 안 될 것 같아요. 능력상으로는. 그래서 이 전개상의 메리트는 3번, 2번에 좀 더 앞서 있다는 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7경주 들어갈게요. 혼합 3군의 1407경주는 좀 까다로움이 있는데 일단은 그 7번의 오웬스 포춘 최근 들어서 가장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웬스 포춘 중심으로 뭐 1번의 거침없이라든지 8번의 감동의 질주 9번의 밍크 코트 인기 막걸리인데 조금 까다로운 레이스 같아요. 까다롭죠. 일단 뭐 오웬스 포춘이 그래도 좀 낫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따라가면서 우승을 거머쥐었고 이번 경주는 선행도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인기 마필 중에서는 오웬스 포춘이 관심 마필인데 나머지 마필들은 다 불안합니다. 뭐 거침없이나 마필도 최근에 열심히 타면서 그 정도고 역시 마체가 작은 한계를 좀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감동의 질주는 능력은 되는 마필인데 역시 주행 불량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뭐 김용gun 기수랑 뭐 거의 싸웠죠. 뭐 고개로 쳐들고 난리치면서 능력 발휘 안 됐던 마필이고 민크고드란 마필도 지난번에 레드맨 유아에게 구마신 좀 크지 않았나 싶어요. 따라서 제가 노리는 복병은 5번 영웅천하라고 봅니다. 일단 감량의 이점을 지니고 있고 영웅천하라는 마필도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매력은 분명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인기도 좀 밀려 있습니다만 이 편성이라면 영웅천하에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일단 뭐 감량 이점을 있는 말들이 두 마리 있는데 3번, 5번이죠. 그 중에서는 5번의 영웅천하에게 일단은 무용심 있는 것 같고요. 뭐 7번 오웬스 포츠는 뭐 독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설령 안쪽에 그 4번의 맨스타가 직전전에 기습적인 선행을 치고 나간다 하더라도 오웬스 포츠는 외곽근 선입 전개를 하더라도 그림이 많이 좀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뭐 힘께 만큼입니다만 함부로 뺄 마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저는 개인적으로 해도 지난번에 좀 김용gun 기수가 안착이 되면서 예전보다는 그래도 좀 1400에서 그림이 좀 나와주었던 8번의 감동의 질주는 좀 더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느낌 들고 있고 복병은 감량 이점이 유리한 5번의 영웅천하 좀 체크를 해주세요. 자 8경주 들어갈게요. 8경주는 국산 3군에 1800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 강축이 없는 게임인데 여기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박남규님께서 상당히 좀 배당을 좀 내려주신 게임 같은데 8경주는 후반 박남규님의 추천 승부처입니다. 자, 일단 액면은 3번의 강자의 질주를 중심으로 1번의 불마소년이라든지 6번의 플레인 캠프만 좀 잡혀 있고요. 지금 경남 토요일사배 때문에 서울기수 많이 내려갔거든요.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1번 게이트에 불마소년은 이제 서손에 타고 있다는 거 좀 체크했을 보일 텐데 자 박남규님의 추천의 변입니다. 이번 경주는 1800이라는 경주거리가 정말 큰 변수로 작용하는 그런 레이스예요. 1800에 첫 도전하는 마필도 많고 아직까지 뭐 1800에서 보여준 게 없는 그런 마필들이 많은데 액면적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기만 존재합니다만 믿을만한 마필은 한두도 없어요. 별마소년이라는 마필도 뭐 서성원 기수 기승하고 다 좋은데 게이트도 좋고 문제는 1800이라는 경주거리가 그렇게 썩 잘 안 어울리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고 6번 플랭 캠프도 역시 1800에서는 좀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이번 경기는 뭐 저는 철저하게 복대분 막공을 노려갈 텐데 그 중심에는 정말 1800이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되는 마필, 그 마필을 놓고 배당을 노리고 가는 추천 경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상 뭐 강축이 없는 레이스 같습니다. 이 3번의 강대실주 인기권인데 이 지난번 경주가 정말 영ችን 에이스를 좀 땄기 때문에 근데 또 1800은 또 처음 뛰는 말이라서 이게 인기만에도 부담이 있는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도 박에 언급됐습니다만 경주 그래단 변수다. 1800이기 때문에 불리한 인기마가 있는 것이고 1800이기 때문에 유리한 또 숨어있는 폭풍이 있을 것이다. 그쪽에 일단은 포커스를 맞추가는 박랑규의 승부처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자, 구경주 국산 상권의 1400. 자, 요거 구경주 11경주 제가 한번 승부를 걸어가는 게임인데요. 자, 이번 이제 구경주는 지금 5번에 유성 파이팅이 올머리로 잡힌 가운데 3번에 갤럭시 골드랑 4번에 더키 이쪽이 인기권이거든요. 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유성 파이팅이 5kg의 감량이 있자면 굉장히 좀 유리하죠. 49kg. 문제는 이제 유성 파이팅이나 마필도 경주 거리가 늘어나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뭐 편성으로 보면 빼기는 어려운 그런 마필이지만 1400이라는 부분도 약간 좀 걸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또 갤럭시 골드도 역시 늘어난 경주 거리가 부담이 되고 또 더키라는 마필도 마찬가지고 뭐 승군전인데 저는 복병 한두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필은 11번마 건파이터입니다. 김옥순 교수가 기생했는데 이 건파이터라는 마필이 발주가 그렇게 매끄러운 마필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 경주거리 1400이라는 점을 감안해본다면 김옥순 교수가 초반에 외곽에서 좀 일찍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지고 또 그런 측면에서는 뚝심 가지고 있는 10번 건파이터가 충분히 이 편성에서는 배당을 내줄 수 있는 최대의 보병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유성 파이팅은 뭐 일단 조건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감량이 점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 3번의 갤럭시 골드라든지 4번의 더키는 지난번에 이제 해피 골드 그 맛이는데 어쨌든 뭐 최적 전기한 입상이 되겠고 이제 뭔가 좀 그 전기를 미숙하게 하면 조금 이거는 좀 말에 좀 덜 뛰는 맛이 있더라고요. 또 3번의 갤럭시 골드도 이 좀 경주거리가 좀 늘어나는 순간 좀 그럼도 많이 동시에 무뎌지는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또 이제 복병마 중에서 이번 경주에서 정말 좀 짭짤하게 들어갈 수 있는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복승도 복승입니다만 개인적으로 한번 승부를 거고 싶은 복병마 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3착 되는 순간 또 이 신성원이가 또 고배당 적중해내는구나 이렇게 아마 판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복병마 하마피를 중심으로 3복승에 고배당을 노리는 레이스 공지를 드리겠고요. 10경주 국산 2군의 1500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9번의 신데렐라맨 중심으로 이제 1번의 우승 질주가 일단 좀 압도적이라 할 정도만 잡히는데 편성이 만만한 편수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액면은 뭐 사실 9번, 1번이 뭐 상승세고 다 좋아요. 근데 또 역으로 보면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죠. 신데렐라맨은 역시 승군전에 좀 구주라는 공백을 가지고 나왔다는 점이 좀 걸리는 부분이고 우승질주라는 마필도 물론 지난번 1800에서 무너졌고 1500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유리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승질주라는 마필은 역시 1500도 좀 기복을 보일 수 있는 좀 단거리 마필이라는 게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액면 1번 게이트 다 좋은데 따라서 요 두 마필에 도전해 볼 수 있는 보평도 의외로 많습니다. 뭐 7번 강호 드라이브란 마필도 뭐 사이즈는 뭐 언제든지 입장 도전이 가능하고 그동안 이제 컨디션이 좀 나빠서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긴 합니다만 보유를 걸으면 여력이 더 많은 마필이고 3번 한반도 정복은 아주 큰 고배당이죠. 지난번에 전개적으로 보면 초반에 좀 선행 경험을 하면서 무너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7번 강호 드라이브나 4번 한반도 정복도 뭐 절대 만만히 물러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참 근데 뭐 대기에서 들어가도 할 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1번 게이트에 서성원이 또 감량이점 안고 있는 우승 결주가 또 경주 거리까지 좀 줄어든 조건이기 때문에 인기마다 잡혀 있고요. 신데렐라맨 노이기에 좀 얘도 그 지난 8월달에도 휘황가 나왔거든요. 네. 휘황가 나온데도 뭐 전혀 문제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1구 두 마리가 좀 잡혀있는데 문제는 다른 말들도 그렇게 말랑말랑하지는 않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래서 박 의원께서 대안으로 4번에 한반도 정모 같은 마필 노리고 있고요.
뭐 또 7번에 강호드랍에 또 응용되어지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뭐 그 감정적인 면에서는 이제 12번에 바이탈 포스가 한번 승부를 걸지 않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 난해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1번 9번을 인정하시더라도 좀 받칠 거는 좀 앞서 말씀드린 마필들 중심으로 좀 받쳐두시고 인기만 공략해 두시는 에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자 마지막 11경주가 이제 국산 1군 2000m 레이스로 준비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1군 승부 경주로 준비해드리겠고요. 자 4번의 메이즈킹 미국 원정 갔다가 네. 정말 개망신다고 하는데 시그래도 레벨이 한국이 좀 싸. 그렇죠. 레벨이라서 바로 이제 복귀를 해줬죠. 4번 메이저킹 중심으로 뭐 인기만 중구난방입니다. 뭐 3번에 금푸나루라든지 또 7번에 마이킹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전 메이저킹은 인정을 하고 갑니다. 일단 뭐 선의 가능성이 높고 물론 이제 8번과 퍼스터치도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유연명 기수 스타일로 보면 참고하진 않을 거고 안 좋게 디자인 살려서 선의 가능성이 높고 뭐 메이저킹 선행을 간다면 자동적으로 퍼스터치는 전개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고 금포거로라는 마필도 최근에 열심히 타면서 그 걸음이라는 게 걸리는 그런 부분이죠. 또 부담 중량도 늘어났고 김정은 기수의 기승도 금포로의 능력을 과연 얼마만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좀 들고 마이키나 마필도 최근에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 뭐 저는 다 뛰지 않았나 싶어요. 따라서 이제 그 레인밸류 때문에 편성이 약하다 보니까 팔리는데 역시 못 믿는 마필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승군자를 갖는 마필 저는 유봉 와일드버닝이 역시 기회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2kg가 이제 빠졌는데 조유영 기수가 또 기승 또 잘해요. 그리고 9월달에 이미 또 한 차례 또 호흡을 맞춰봤다는 점에서는 경주거리가 2000m라는 점에서는 와일드버닝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 일요 경마에서도 이제 부산 그 육경주였죠. 1군 승부 경주 삼복승으로 받치지 않는 단통으로 한번 때려 들어가지고 좀 짜릿한 승리를 거머쥐는데 이번 평승도 그런 에이스 같아요. 복성식은 뭐 한 방으로 때릴 준비되어 있고 복도 복입니다만 이번 레이스도 좀 짭짤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거리 2000m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재미있는 레이스가 아닌가. 임병인주도 짭짤한 배당으로 삼복승 승부 지난주에 저와 같이 함께 하신 분들은 이번 경주도 동참하셔가지고 다 같이 좀 적중의 기쁨을 누리는 경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요. 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잠시 1료 부상결차 레이스 6개 레이스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